여러분에게 문화란 어떤 존재인가요? 국립미술관에 걸린 명작일까요? 아니면 까다로운 고전소설? 네, 물론 이 두 가지 모두 아주 훌륭한 문화죠. 하지만 지금 우리의 문화는 훨씬 더 넓고 다채로운 스펙트럼으로 존재합니다. 문화란 우리 스스로가 재미있다고 느끼는 모든 순간, 즉 15초의 쇼폼 영상부터 시작해서 수천 페이지의 노벨 문학상 수상자까지 아우를 수 있습니다. 쇼폼 컨텐츠는 도파민 중독이라는 부작용을 가지고 있지만 사실 이보다 더 접근성이 뛰어난 문화도 없잖아요. 몇 번의 터치만으로 전 세계의 유행과 정보를 얻을 수 있으니까 말이죠. 하지만 더 깊은 호흡의 문화를 원한다면 올해 노벨 문학상 수상자인 크로스너 호르커의 라슬로의 작품을 추천합니다. 찰나의 재미보다는 현실의 이면을 꿰뚫는 통찰과 인간에 대한 근원적인 이해를 얻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요. 이렇게 세상에는 참 다양한 문화가 존재하는데요. 지금부터는 너무 짧지도 너무 길지도 않은 문화생활을 즐겨보실까요? 아시죠? 바로 미료의 프리스타일. KFN 라디오 미료의 프리스타일, 싸이의 예술이야로 10월 18일 토요일의 스타일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브라운 아이드 걸스의 미료입니다. 긴 추석 연휴가 끝나고 일상으로의 복귀 후에 맞이한 주말. 그래서 더 소중하게 다가오는 것 같아요. 이토록 귀하디 귀한 주말, 여러분들은 어떤 문화생활 즐기고 계신가요? 예전에는 적어도 박물관이나 극장, 대학로 정도는 나가줘야 문화생활 즐겼다라고 말할 수 있었는데 요즘에는 그냥 집에서 OTT만 봐도 만족스러운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는 시대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가을은 또 독서의 계절이기도 하고 얼마 전에 노벨 문학상 수상자가 발표됐죠. 헝가리 소설가 크로스너 호르커의 라슬로가 선정이 돼서 이분의 책들이 베스트셀러에 올랐다고 하는데 좀 더 무겁고 긴 호흡을 요구하는 문화를 원한다면 라슬로의 책 한 권 펼쳐보는 것도 좋은 선택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왜 이렇게 문화에 대해서 말씀드렸냐면요. 오늘이 바로 문화의 날이거든요. 네. 앞으로 다양한 문화가 골고루 발전하기를 바라고요. 또 문화의 한 축을 튼튼하게 바치고 있는 우리 라디오도 꾸준하게 발전하고 많은 분들에게 사랑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미료의 프리스타일에 사연 참여하는 방법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 2부에는 최신 음악 흐름을 알 수 있는 코너 토요일은 차트가 좋아가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 다양한 음악 차트. 예. 제가 깔끔하게 정리해서 들려드리니까요. 여러분들은 편안하게 음악 감상만 해주시면 됩니다. 최신곡도 들으시고요. 예전 차트 소환해서 우리 그 곡들 들어보면서 추억에 잠겨보기도 하고요. 그리고 팝송 차트까지 확인해 볼 수 있는 다양한 차트의 세계가 오늘 2부에 준비되어 있으니까 2부도 꼭 같이 즐겨주세요.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임상아의 뮤지컬 들으실게요. 임상아의 뮤지컬 듣고 왔습니다. KFN 라디오 미료의 프리스타일,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문자 사연들 한번 봐볼게요. 3828님, 언니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프리스타일이 노크해요. 그러신가요? 저는 지금 동네 카페에 앉아 있습니다. 일 때문에 노트북을 들고 나온 건데 카페 분위기가 따뜻해서 괜히 힐링이 되네요. 일도 열심히 하고 잘 즐기다 갈게요 하셨습니다. 오, 지금 딱 마음에 드는 동네 카페 찾으신 것 같아요. 이러면 이제 아지트가 되는 거죠. 그렇죠? 자주 가서 일하시고 그러실 것 같은데 좋습니다. 이렇게 딱 나랑 코드가 맞는 좋은 카페에 있으면 너무 좋잖아요. 동네에 있으면. 거기에서 커피 마시면서 힐링도 하고 생각도 정리하고 스트레스도 풀리고 그러는 것 같아요. 3828님 동네 카페 잘 찾으신 거 축하드리고요. 자, 다음 문자 봐보겠습니다. 3243님, 저희 형제는 5남매인데요. 얼마 전에 다툼이 좀 있어서 두 집단으로 나눠졌습니다. 어머니께서 너무 마음이 아파하십니다. 화해하고 싶기는 한데 방법을 모르겠어요. 가슴이 아프네요. 형제들끼리.
형제가 많으면 이런 단점도 있는 것 같아요. 네. 형제가 많으면 장점도 있는데 단점도 있어요. 이렇게 나뉜다니까요. 의견이 안 맞아서. 그럴 때가 있어요. 예. 어머님께서 정말 마음 많이 아파하실 것 같은데, 화해를 하고 싶다고 하셨잖아요. 지금 3243님이. 3243님 같은 분이 또 있을 것 같아요. 왠지 모르겠지만. 한번 잘, 상의를 해보시면 어떨까요? 그런 분 만나서. 반대편에 있으면 더 좋겠죠. 그런 분이. 어차피 피는 물보다 진하지 않습니까? 결국엔 잘 해결될 거예요. 예. 조금씩만 양보를 하면은, 서로 타협점을 잘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아무쪼록 화해 잘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9821님이요. 저 내일 남자친구네 부모님께 처음으로 인사드리러 가요. 떨리시겠다. 어떤 옷을 입는 게 좋을지, 어떤 얘기를 해야 좋을지 걱정이 태산입니다. 얼마 전에 염색을 했더니 헤어 컬러가 너무 밝은 것도 마음에 걸려요 하셨어요. 하필 이럴 때 밝게 염색을 하셔가지고 마음에 걸리실 것 같아요. 자, 아마 그 남자친구의 부모님도 떨리실 거예요. 긴장되실 거예요. 부모님들도. 예. 우리 9821님 처음 보는 자리니까 너무 많이 긴장하지 마시고요.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냥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보여주되 조금은 단정하고, 그렇죠. 평소보다 조금은 단정하고 예의 차린 모습을 보여주면 좋겠죠. 제가 생각하기에 말을 너무 많이 하려고 하지 않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예. 어색한 분위기 어떻게든 띄워보려고 말 너무 많이 하려고 괜히 애쓰지 마시고요. 그렇습니다. 예. 좋은 시간 되길 바라겠습니다. 7837님이 1년 정도 사귄 남자친구가 요즘에는 자꾸 국밥만 먹자고 합니다. 처음에는 제가 좋아하는 파스타도 잘 먹어줬는데요. 섭섭해요. 악뮤의 러블리 들려주세요. 진짜 섭섭하시겠어요. 왜 요즘에 국밥만 먹자고 하죠? 나 사랑해 안 사랑해? 이런 거 물어보고 싶으실 것 같아요. 에이, 남자친구분이 우리 7837님의 마음을 알아줬으면 하고요. 신청곡 띄워드리겠습니다. 악뮤의 러블리 들으실게요. 7837님이 신청해 주셨던 악뮤의 러블리 먼저 보내드렸고요. 이어 들은 노래는 이영구사님의 신청곡이었던 이무진의 청춘 만화였습니다. 이영구사님이 대학교 1학년인 딸이 연애를 시작했습니다. 풋풋한 모습이 너무 예쁘네요. 딸의 사랑을 응원하면서 이무진의 청춘 만화 신청해요 하셨습니다. 너무나 예쁘시겠어요. 그리고 조금 걱정도 되실 것 같은데, 예. 걱정은 많이 하지 마시고요. 따님의 풋풋한 연애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자, KFN 라디오 미르의 프리스타일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사연 만나보겠습니다. 9281님이 시댁과 친정에서 명절 때 얻어온 반찬들이 드디어 동이 났습니다. 이제부터는 만들어 먹어야 하는데 원래 잘했던 일인데도 갑자기 귀찮은 느낌이 드는 건 뭐죠? 역시 반찬 만들어주는 사람이 최고예요. 시어머니와 친정어머니 두 분 다 최고 하셨어요. 참 사람이 그래요. 그 며칠 반찬 안 했다고 다시 반찬하는 게 너무나 힘들어지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사실 반찬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고 매번 해야 되고 정말 그런데 이 반찬을 만들어주셨던 시어머니와 친정어머님 최고죠, 최고. 네. 명절 때마다 이렇게 반찬 잘 받아가면 시어머님과 친정어머님도 아마 너무너무 기분 좋으실 거예요. 반찬 안 받아간다는 사람, 자식들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어머님들이 되게 섭해하시더라고요. 네. 맛있게 잘 먹어줘서 두 어머님들도 굉장히 좋으셨을 겁니다. 자, 다음 사연 봐보겠습니다. 5432님. 늘 좋은 사람이 되고 싶어서 노력했는데 어느 순간 지치네요. 다들 저에게 바라는 것만 많고 제 마음은 몰라주는 것 같아서 많이 서럽습니다. 부모님도 도움이 필요할 땐 저에게 연락하시는데 동생을 더 잘 챙겨주세요. 이러면 정말 서운하실 것 같아요. 굳은 일 하는 건 난데 동생을 더 챙기는 것 같다고
느끼신다면 너무너무 서운하실 것 같아요. 그럴 때는요, 내가 제대로 존중받지 못하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 때는 한번 그 자리를 떠나보시기 바랍니다. 괜히 거기에 왈가왈부하지 마시고요. 목매지 마시고요. 그냥 그 자리를 한번 떠나보세요. 잠시 그러니까 부모님을 떠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좀 냉해지셔 보는 건 어떨까요? 주위 사람들에게. 그러면 아마 좀 주위 분들의 반응이 달라질 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아무튼간 우리 5432님 많이 좀 마음 상처받으셨을 것 같은데 다시 회복 잘 하시고 기운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8372님의 사연 봐볼게요. 작년에 입었던 가을 원피스가 지퍼가 안 잠깁니다. 아니, 불과 작년인데 이럴 수가. 1년 동안 관리를 잘해왔다고 생각했는데 아니었나 봐요. 본인은 잘해왔다고 생각을 하셨어요. 근데 정반대네요. 완전 반대네요. 전혀 아니네요. 그러니까 아마 그동안 너무 낙관적으로 생각하신 게 아닌가 싶어요. 저도 낙관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이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너무 낙관적으로 내가 생각했나 싶더라고요. 좀 불어있었던 게 기억이 나요. 그때부터 다시 마음 잡고 관리했더니 괜찮아졌거든요. 8372님. 뭐 지금부터 다시 관리하시면 됩니다. 다시 식단 관리 잘 해보자고요. 파이팅! 자, 3772님이 이석훈 씨의 이러면 사랑이지 신청합니다. 축가로 부르려고 연습하고 있는 노래예요 하셨고요. 4208님, 캠핑 가서 밤하늘에 쏟아지는 별을 보고 싶네요. 신청곡 적재의 별 보러 가자 하셨어요. 캠핑 가려면 지금에 가야 될 것 같아요. 시간 더 지나면 추워질 것 같긴 합니다. 자, 두 분의 신청곡 같이 들어볼까요? 이석훈의 이러면 사랑이지 그리고 적재의 별 보러 가자 들으시겠습니다. 소문내긴 싫지만 혼자서 고민하기엔 버거울 때 저 미료를 찾아오세요. 혹시 알아요? 무릎을 탁 치게 만드는 해결 방법을 찾을 수도 있잖아요. 차도녀처럼 보이지만 알고 보면 따뜻한 여자, 저 미료가 여러분과 함께 고민합니다. 프리스타일 상담소는 한 주 동안 도착한 여러분들의 고민 사연을 모아서 상담해드리는 코너입니다. 첫 번째 고민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연은요. 5116님의 사연입니다. 아내가 삐져 있습니다. 이번에는 오래 가네요. 거의 일주일 된 것 같아요. 사실 아내가 지난 추석 연휴에 여행을 가고 싶어 했거든요. 이렇게 오래 쉬게 될 기회가 흔치 않다면서 여행을 가자고 했는데 그런데 집안에서 준비하는 차례를 빠질 수가 없어서 본가를 가고 처갓집을 가다 보니 몸은 피곤해졌고 결국 여행은 못 갔습니다. 그런데 아내 친구들도 나이가 들다 보니까 슬슬 명절에 여행을 다니기 시작했고요. 그런 얘기를 듣다 보면 부럽나 봐요. 아내의 마음을 어떻게 해야 풀어줄 수 있을까요? 다음 명절에는 여행을 가겠다는 약속은 지킬 수 있을지 모르니까 성급하게 못하겠고요 하셨어요. 참. 네, 이것도 명절로 인해서 아내분과 조금 트러블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까지 명절 때마다 아내분이 고생을 많이 하셨을 거예요. 정말 많이 하셨을 거고 또 친구들이 여행 가는 걸 보면은 부럽다는 마음도 분명히 들 겁니다. 이 아내분의 마음을 한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하시면서 말을 해주세요. 그동안 명절에 많이 힘들었지. 다 알아. 이제는 좀 쉬고 싶은 마음도 알 것 같고 라고 아내의 마음을 이해한다는 말을 낯간지럽겠지만 그래도 이 말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 말 한마디만으로도 아내분은 여행 못 갔던 거 서운했던 거 반은 풀리실 거예요. 완전히. 진짜로. 장담합니다. 그리고 말만으로는 부족하겠죠? 예. 비록 명절 연휴는 아니더라도 1박 2일이나 아니면 2박 3일 정도 아내분과 함께 여행을 떠나보시는 거 어떨까요? 예. 여행 장소랑 코스는 아내분의 취향을 고려해서 한번 짜보시고요. 또 앞으로도 명절 때 여행을 갈 수 없다면 지금 그런 상황이신 것 같은데 그러면 명절이 끝난 이후에 아내를 위한 여행을 한번 계속 준비해봐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러면 아내분 명절 스트레스도 줄어들지 않을까요?
네. 자,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의 다양한 고민을 상담해 드립니다. 연애 고민, 진로 고민, 인간관계 고민 모두 환영합니다. 노래 듣고 올게요. 볼빨간 사춘기의 여행 들으시겠습니다. 볼빨간 사춘기의 여행 듣고 왔습니다. KFN 라디오 미료의 프리스타일 토요일 순서 프리스타일 상담소, 제가 여러분들의 고민을 상담해 드리는 시간입니다. 자, 다음 고민 받아보겠습니다. 4239님, 언니, 저는 흔히 말하는 애견남 스타일을 좋아합니다. 애견남, 테토남 애견남 있죠? 애견남이 살짝 여성스러운? 여성 호르몬을 말하는, 에스트로겐이 좀 많은 남자, 이런 스타일 말하는 것 같은데요. 자, 내성적이면서 수줍어하지만 다정한 모습을 보여주면 제가 그럴 때 마음이 훅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스타일의 남성분들은 가만히 놔두면 여성에게 잘 다가오지 않잖아요. 그래서 제가 먼저 마음을 표현하는 편인데 잘 된 적이 별로 없어요. 저를 부담스러워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애견남에게 부담 주지 않으면서 친해질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하고 고민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애견남 공략법. 애견남은 어떻게 공략하는 게 좋을까요? 지금 보니까 먼저 마음을 표현했더니 상대방 측에서 좀 부담스러워하는 것 같았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아무래도 애견남 분들은 좀 그러신 것 같아요. 조심스럽게 대해야 하는 것 같습니다. 조금만 오버하면은 부담을 느끼고 뒷걸음질 치시는 것 같아요. 근데 또 딜레마는 이 4329님 말씀처럼 그런다고 가만히 있으면 애견남이 먼저 다가오나? 그건 또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예. 물론 그분들도 첫눈에 반한 여성에게는 적극적으로 다가설 수 있겠지만, 예. 꼭 그런 확률만 기대하기에는 우리의 시간이 너무 아깝잖아요. 자, 제 생각에는요, 우리 4329님이 하고 싶은 것의 한 70% 정도만 한다고 마음 먹으시는 건 어떨까 싶어요. 이제까지 표현하고 싶었던 그 애정과 관심의 정도를 그중에서 30% 정도는 좀 참으시는 거예요. 만약에 하루에 깨뚝을 3번 보내고 싶었다 그러면 아침과 점심에 2번 정도만 보내주시고 저녁은 한번 참아주시고 이런 식으로 의식적으로 그동안 본인이 하고 싶었던 거를 좀 줄여보세요. 그러면은 상대방 측에서도 대화의 물꼬는 트이는데 너무 말이 많거나 부담스럽진 않다고 느끼지 않을까요? 네. 그리고 또 말씀하실 때 잔소리 같이 들려질 만한 얘기는 하지 마시고요. 아셨죠? 우리 4329님이 보기에는 그 상대방에게 필요한 조언처럼 보여도 애인이 되기 전까지는 최대한 잔소리처럼 보이지는 않게 그런 부분을 좀 참아주시면서 이렇게 해보신다면 애견남을 쟁취할 수 있지 않을까요? 네. 부디 우리 4329님 올 가을에는 꼭 예쁜 사랑 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행운을 빌어드릴게요. 자, 노래 2곡 듣고 올까 하는데요. K씨의 진심이 담긴 노래 먼저 보내드리고요. 그리고 이어서 규현이 부른 화려하지 않은 고백까지 이어드릴게요. K씨의 진심이 담긴 노래 그리고 규현의 화려하지 않은 고백 이렇게 2곡 듣고 왔습니다. 토요일에 함께하는 미르의 프리스타일 1부 마지막 곡으로 김동률의 아이처럼 띄워드리고요. 잠시 후 2부에서 저는 토요일은 차트가 좋아로 돌아오겠습니다. 자, 이어서 2531님의 신청곡 같이 들을게요. 왁스의 부탁해요 들으시겠습니다. 고민입니다. 어디 가서 음악 좀 한다고 자랑하고 싶은데 막상 찾아 들으려니까 귀찮아요. 노래방 애창곡 나이가 제 나이처럼 너무 많아요. 나에게 맞는 최신곡 부르고 싶은데 어쩌죠? 네, 이런 음악 고민들과 최신곡에 대한 갈망 여기서 해결해 보시죠. 토요일은 차트가 좋아. 토요일은 차트가 좋아하는 여러 가지 차트를 소개해드리면서 최신곡은 물론이고 예전에 사랑받았던 노래 그리고 팝송까지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저 미료가 각종 차트들 확실히 정리해드리니까요. 여러분들은 따라오기만 하시지요.
자, 이 시간에 첫 번째 차트 만나보겠습니다. 다양한 음원 사이트들을 바탕으로 집계한 프리스타일만의 차트, 프리스타일 위클리 차트 탑 10. 완전히 일상으로 돌아온 지난 한 주의 가요계, 얼마나 열일하고 있었을지 한번 차트를 통해 확인해 보시죠. 먼저 10위는요. 가요계의 밴드 붐을 꾸준하게 이어가고 있는 걸밴드 QWER의 흰수염 고래가 차지했고요. 환상의 하모니를 자랑하는 보컬 그룹이죠. 브라운 아이드 소울의 우리들의 순간이 지난주 10위에서 한 계단 상승하며 9위에 자리했습니다. 이어지는 순위에는 이번 주 첫 번째 차트 루키가 사뿐히 내려앉았네요. 2025년의 아이돌 루키 하츠 투 하츠의 신곡 Pretty Please가 8위였고요. 지난주 5위에서 두 계단 떨어지면서 서서히 차트와는 빠이 하는 걸까요? 아이유의 By Summer가 7위. 그리고 금주의 두 번째 차트 루키가 등장했습니다. 최근 미니 앨범 내놓고 의욕적인 활동에 나선 매서운 걸그룹 베이비 몬스터의 We Go Up이 6위로 차트 데뷔했고요. 가능성 있는 솔로 가수로 성장하고 있는 우주소녀 출신 다영의 바디가 지난주보다 한 계단 뛰어오르며 5위를 차지했습니다. 이어서 4위는 2위까지 치고 올라갔지만 헌트릭스의 벽에 막혀서 두 계단 미끄러지고 말았어요. 에스파의 Richman. 3위는 지난주보다 한 계단 상승하며 K-팝 디먼 헌터스의 위력을 뚝심으로 증명한 사자보이스의 소다팝. 다른 곡들이 순위가 떨어지니까 사자보이즈의 소다팝이 다시 오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한때 5위까지 떨어졌지만 기어코 다시 2위까지 치솟았습니다. 글로벌 걸그룹은 역시 다르네요. 블랙핑크의 뛰어. 그렇다면 1위는요. 그럼요. 그렇고 말고요. 헌트릭스의 골든이 이번 주에도 1위를 차지했습니다. 14주 연속 1위 축하합니다. 우, 예. 네, 10월 셋째 주 프리스타일 위클리 차트 탑 10 소개해드렸는데요. 1위를 비롯한 최상위권의 면면을 보자면 약간의 순위 변동은 있었지만 크게 달라지지는 않았습니다. 과연 이 4강 체제가 언제까지 지속될까요? 헌트릭스, 사자보이스, 블랙핑크, 에스파의 이 4강 체제 참 오랫동안 지속되고 있었는데 특히 헌트릭스의 오랜 독주를 누가 막아낼 것인지 요거 정말 궁금하죠. 기대해보면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혹시 이 걸그룹들이 해내지는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보는데요. 이번 주 새롭게 차트에 등장한 베이비몬스터 그리고 하츠 투 하츠. 베모는 작년에 데뷔했고요. 하투아는 올해 초에 데뷔했습니다. 이제 갓 1년 6개월 정도 된 베몬과 1년도 채 되지 않은 하투아가 슬슬 활약을 해줘야 전반적인 K-팝 씬이 활기를 띠지 않을까 싶기도 하거든요. 루키들의 반란 열렬히 기대하면서 이 팀들의 노래 들어볼게요. 하츠 투 하츠의 Pretty Please 그리고 베이비몬스터의 We Go Up 마지막으로 에스파의 Richman까지 이어드립니다. 하츠 투 하츠의 Pretty Please, 베이비몬스터의 We Go Up 그리고 에스파의 Richman까지 세 곡 듣고 왔습니다. 미르의 프리스타일 토요일 2부 코너 토요일은 차트가 좋아. 이번에는 예전 차트를 돌이켜보면서 그 당시 우리의 플레이리스트를 책임져줬던 노래들 어떤 곡이었는지 한번 다시 만나보겠습니다. 오늘은요 3년 전에 이맘때로 시간을 돌려볼게요. 바로 2022년 10월 월간 인기가요 차트 탑 10 만나보겠습니다. 10위는 요즘 라디오 DJ로도 진가를 발휘하고 있다죠. 테이가 버즈의 노래를 리메이크한 모놀로그가 차지했고요. 9위는 특유의 감성으로 꾸준히 사랑받는 뮤지션입니다. 10cm와 빅나리가 함께한 딱 10cm만. 8위에는 4세대 걸그룹 씬을 이끌고 있는 아이브의 당당한 매력, 러브 다이브가 자리했습니다. 이어서 7위에는요. 발표하는 곡마다 전 세계를 강타하는 글로벌 퀸즈, 블랙핑크의 핑크 베놈. 소울풀한 감성의 소유자 크러쉬가 방탄소년단의 제이홉과 함께 의외로 신나는 호흡을 보여준 러시아워가 6위에 올랐고요. 5위에는 또다시 블랙핑크가 이름을 올렸습니다. 힙합 사운드로 강렬한 자아를 표현했던 셧다운. 4위는 등장과 동시에 가요계 판도를 뒤흔들었던 메가 루키였죠. 뉴진스의 데뷔곡 어텐션. 그리고 다음 순위에서도 뉴진스가 존재감을 과시했었네요. 세련된 퍼포먼스로 눈길을 사로잡았던 하이보이가 3위. 2위는
또 다시 아이브. 음원 차트 정상을 차지했던 After Like가 2위를 차지했습니다. 마지막 1위는요. SNS 챌린지 열풍을 이끌었던 노래죠. 프로듀싱부터 랩까지 모두 섭렵한 지코의 새삥이 1위를 차지했습니다. 네, 기억나나요? 3년 전 그때. 지코의 새삥도 챌린지가 정말 대단했던 것 같고요. 자, 이렇게 2022년의 10월 월간 인기가요 차트 탑10 한번 만나봤습니다. 그야말로 걸그룹 대전이 가장 눈에 띄기는 해요. 아이브, 블랙핑크, 뉴진스 이 팀들이 각각 2곡씩 차트에 자기 이름 올려놨으니까 10곡 중에 6곡이 이 팀들의 노래라는 거잖아요. 정말 대단했습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4곡은 테이, 10cm, 크러쉬, 지코 등 음악 참 잘한다는 뮤지션들이 그나마 남자의 자존심을 지켜줬습니다. 특히 지코 같은 경우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새삥이 정말 인기를 많이 얻었었고 또 특유의 개성과 재능으로 내놓는 노래마다 히트를 쳤었죠. 노래도 잘 만들고 춤도 잘 추고 이 걸그룹 대전 속에서도 빛이 나는 아티스트였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남자들의 매력 속을 한번 빠져볼까요? 테이의 모놀로그, 그리고 크러쉬 피처링 제이홉의 러시아워, 마지막으로 지코 피처링 호미들의 새삥까지 들어볼게요. 테이의 모놀로그, 크러쉬 피처링 제이홉의 러시아워, 지코 피처링 호미들의 새삥까지 3곡 듣고 왔습니다. KFN 라디오 미료의 프리스타일 토요일 2부 순서 토요일은 차트가 좋아. 방금 만나보셨던 2022년의 가요계와는 또 다른 매력을 자랑했던 차트죠. 이번에는요. 빌보드 월드를 한번 탐험해볼까 합니다. 2022년 10월 셋째 주 빌보드 싱글 차트 탑10 지금부터 함께 확인해볼까요? 10위에는 이름마저도 카리스마 넘치는 뮤지션 도자켓의 베가스가 랭크됐고요. 9위는 이 당시 컨트리 장르를 이끌었던 가수입니다. 루크 콤스의 The Kind of Love We Make. 또 힙합 퀸의 화려한 컴백을 알렸던 노래였어요. 니키 미나즈의 Super Freaky Girl이 8위. 썸머 바이브의 노래가 의외로 10월까지도 인기를 누렸었죠. 니키 유어 앤 데이지의 Sunroof가 7위를 차지했습니다. 이어서 6위는 영화 탑건 매버릭의 삽입곡으로 큰 인기를 얻은 노래 원 리퍼블릭의 I Ain't Worried. 5위 역시 컨트리 스타의 노래였습니다. 모건 월렌의 You Proof. 힙합과 팝을 자유자재로 넘나드는 뮤지션이죠. 포스트 말론과 도자켓의 유쾌한 만남 I Like You, A Happier Song이 4위를 지켰고요. 3위는 보이그룹 원디렉션 출신의 해리 스타일스가 히트시킨 As It Was. 그리고 2위는 발표와 동시에 큰 충격과 화제를 몰고 온 노래입니다. 샘 스미스와 킴 페트라스의 콜라보 Unholy. 그리고 대망의 1위는요. SNS를 중심으로 역대급 신드롬을 일으켰던 스티브 레이시의 Bad Habit이 1위를 차지했습니다. 자, 지금으로부터 3년 전인 2022년 10월 셋째 주 빌보드 싱글 차트 탑10 소개해드렸는데요. 여기에서는 장르의 대양연이 펼쳐졌습니다. 기존에 인기를 누리고 있었던 힙합은 물론이고요. 2020년대 들어와서 강세를 보이고 있는 컨트리, 그리고 대중적인 감각을 전면에 내세운 팝 스타일의 노래도 사랑 많이 받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특히 해리 스타일스의 As It Was는 레트로 사운드를 적극 반영하면서 2022년 최고의 노래 중 하나로 솟아오를 수 있었는데요. 뿐만 아니라 스티브 레이시의 나른한 R&B 팝이 정상에 오른 걸 보면 확실히 요즘 리스너들은 뮤지션의 개성과 독특한 사운드에 높은 점수를 주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쯤에서 스티브 레이시와 해리 스타일스의 개성을 즐겨보도록 할게요. 먼저 스티브 레이시입니다. Bad Habit. 스티브 레이시의 Bad Habit, 그리고 해리 스타일스의 As It Was, 이렇게 2곡 두고 왔습니다. 자, 미르의 프리스타일에서 준비한 토요일은 차트가 좋아. 오늘의 마지막 차트는요. 인기 음원 사이트가 집계한 2010년대 혼성그룹 히트곡 탑5입니다. 먼저 5위는 남매 케미의 모든 것을 보여주고 있죠. 악뮤의 다이너소어가 차지했고요. 4위는 지금도 여전히 현재 진행형의 혼성그룹 코요테의 Good Good Time. 2010년대에 데뷔한 혼성그룹 중에 유일하게 팬들에게 인정받은 팀입니다. 카드의 오우 나나가 3위였고요. 2위는 또다시 악뮤의 200%. 그리고 1위는요.
장현승과 현아의 꿀조합으로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트러블메이커의 트러블메이커가 1위를 차지했습니다. 자, 이 중에서 두 곡 들어볼게요. 카드의 오나나 그리고 트러블메이커의 트러블메이커. 카드의 오나나 그리고 트러블메이커의 트러블메이커 듣고 왔습니다. 오늘의 끝곡으로 자우림의 Something Good 띄워드릴게요. 여러분들 토요일 오후 마무리 잘 하시고요. 무료할 땐 미료와 함께 내일 다시 만나요. 안녕.